반갑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4번에 용도, 지역, 별, 행위 제한사항이 나네요. 행위 제한사항을 보겠습니다. 건폐율, 용률까지 해서 3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요즘 근래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십시오. 자, 우리 용도, 지역의 그 종류입니다. 용도, 지역, 전국의 모든 토지에 다 있다. 이미 저번 시간에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용도, 지역의 첫 번째 종류, 구분이죠.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크게 4가지와 9가지의 중간 분류,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21가지의 세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적 두 번째, 지정하거나 변경 등 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통해서 바로 통상적인 결정권자, 보통의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이 종류 같은 경우는 예외가 없다. 법에서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정 절차는 예외가 참 많다. 해가지고요, 항어, 산택, 전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세 번째입니다. 지정이 딱 되어지면 효과입니다. 효과로서 용도, 지역 지정 효과가 무엇이냐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행위 제한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 요 제한된 내용은요, 우리 대통령령에서 행위 제한상을 정한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내용은 딱 보시면 첫 번째,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건축 제한, 건물 종류가 딱 결정이 딱 되어진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가시면 건폐율이 또 결정이 또 되어진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용적률이 또 결정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결정이 딱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사항들을요, 대통령령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보이시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보니까요. 일단은 저기 첫 번째 보시면 농공단지라는 것은요, 토지 용도 지역은 바꿔주지 않는다. 근데 공장이 있다, 그죠? 뭐냐? 산업 입지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장을 지켜줍니다. 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면 농림지역. 농림지역 가보시면 대부분 토지가 요 토지 안에서 보시면 대부분 다 농업 진형 지역이고, 그 다음에 보전 산지고, 또 초지로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럴 때 농업 진형 지역 토지는 전부 다 농지법의 제한을 또 따라받는다. 그 다음에 보전 산지는 산지관리법 또 제한을 받는다. 그 다음에 초지는요, 초지법 제한 받는다 해서 가장 그 토지가 포함이 되어진 어떤 용지는 다 다른 법에 제한 받습니다. 보시고요. 자연환경은 보전 지역의 어떠한 구역 등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 장소는요, 요 구역을 정한 바로 그 특별법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 특별법의 명칭대로 딱 제한 만들게 보면 돼요. 하지만요,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지만 여기에 관한 행정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따로 법이 하나 있더라 해서 법명이 바뀐다는 또 특징이 하나 있다. 요 정도를 또 보시고요. 또 자연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요 사항은 바로 집단 그린벨트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또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십시오.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 책에 지금 오른편 하던 분이 있습니다. 자, 건축 제한 방식이죠. 건축 제한 방식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이렇게 하죠. 건축할 수 있는 가능 대상 건물을 정해주면 그거 외에는 허용이 안 된다. 이게 제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요, 건축 금지할 것, 금지 대상을 반대로 열거를 딱 해주고 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허용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칙적인 제한 방식은 위에 있듯이 건축 가능한 건물을 쫙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어떠한 것은요, 건축 금지할 것 몇 개 딱 주고 나서 그 외에 다 된다. 갖고 가는 좋은 것도 있다랍니다. 이것이 어디냐라니까요, 준자 붙는 준주거지역, 또 준공업지역과 도시 외에서 제일 좋은 장소인 바로 계획관리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중1, 6원 상업지역, 중1, 6원 상업지역 4가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중1, 6원 상업지역 4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보시면 이 법령에서 보시면 먼저 법률에서
전국의 모든 용도 지역들 요건 다 된다 해서 일종 주거지역 요거 된다. 근데 또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라면 이것도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법률에서 전국의 모든 준주거 또 무슨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요건 뭐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조례에서도 요거도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누시죠. 그래서 항상 제한 방식이 왼쪽에 법률에서 일단 다 통일적인 규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조례에서 딱 또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에 맞춰야 되지만 실제 시험 우리 시험은 요 법률서 허용되는 범위까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용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다 볼 필요 없어요. 해서 넘어가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서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층을 다 집을 써도 최소한 5층 이상은 나와야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 농촌, 녹지부터 관농자, 시골 농촌은 전부 다 4층 이하 층수가 제한받습니다. 아파트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도시 안에서요. 일종자 붙는 전용, 일종자 붙는 일반 좋은 아파트가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가운데에서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종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안 됩니다. 안 돼요. 공업지역 가운데에서 보시면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인데 전용 일반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녹간 농자 전체가 다 안 된다. 일종자가 다 안 된다. 유통 안 된다. 저종 일반 공업지 안 된다. 그건 된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걸 다 일부러 보려고 하시면 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갈게요. 32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일정이 딱 되어지죠. 건폐율. 자, 건폐율은 무엇이냐라 보니까 건폐율은요,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물의 외벽 가장 넓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를 말한다. 합니다. 이것에 상한선이 또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죠. 해서 이것이 보니까 뭐 5566, 57, 9887, 777, 222, 224, 둘둘의 상한선, 싫어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상한선을 다 기억하시고 상한선 범위 안에서도 지방조례에 정한다. 실전 지방조례에 맞추겠지만 법적인 상한선은 다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용적률 상한선 있죠.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연면적 비율에서 요 용적률이죠. 이것은 딱 보시면 상한선이 있죠. 물론 또 지방조례에서 또 결정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 딱 보니까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상한선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실 그런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그러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이것들이 조정되는, 완화되는 특별한 어떤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폐율에 완화되는 특별한 어떤 지역들, 또 용적률 자체가 완화되는 특별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한번 따볼까요? 수, 자취농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개수, 자취농산 한번 쓸까요? 수, 자취, 농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녹지 안에 있는 개발 지정지구, 비도시에 있는 개발 지정지구입니다. 원래 자연 녹지 20%입니다. 그런데 개발 지정지구면 30%까지 완화시켜준다. 다음 비도시 20%입니다. 그런데 개발 지정지구면 40%까지 준다. 합니다. 수안전보호구역 40% 준다. 합니다. 자연공원구역 60% 준다. 합니다. 취락지구 60% 준다. 합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70% 준다. 합니다.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사람단지 원래 70%인데 80%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개수, 자치농산 3, 4, 4, 6, 6, 7, 8 합니다. 또 용적률 중에서 요겁니다. 수, 자, 농만조입니다. 그래서 개수정 비도시의 개발 지정지구, 수산단 보호구역, 자연공원과 농단지 해서 이때는요, 100, 80, 100, 150으로 완화시켜준다. 180, 150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이제 특별한 지역도 오른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보니까 지금 오른편에 표에서 위에가 건폐율, 밑에가 용적률 뒤에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법률 지금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밑에 위에가 요 건폐율입니다. 밑에가 용적률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요. 우리가 여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추가로
빼주는 부분이 있다.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하층 면적 용적에 포함돼도 면적에 포함돼도 용적을 할 때 제외 있습니다. 지하층 면적. 또 두 번째 지상층에 있는 부설 주차장 면적 전부 다 용적할 때 다 제외해준다.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이 초고층 건물일 때 설치하는 바로 피난 안전구역 부분 다 빼줍니다. 또 네 번째 이 11층 이상 건물로서 헬리포터 설치할 건물인데 이 경사진 지붕 밑에 설치를 못해가지고 그 밑에 설치하는 바로 대피 공간 이것도 다 공제해 둔다 해서 네 가지 공제 부분도 같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자, 기타 건폐율과 용적을 지금 탁 냈다가 보이죠? 그 중에서 1번, 2번 잘 봤어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또 보실만한 어떤 그런 식의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보통의 농촌말입니다. 녹간농자, 농촌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용지 보시면 주상공업지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시간에 요 녹간농자 보통 농촌말과 시가와 용지 안에 보시면 방제지구 있죠. 방제지구. 요 방제지구 있는데 방제지구에 있는 건물들 재해 예방시설,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재해를 예방할 시설, 이것을 갖추었다. 라며 하면요. 이 시골 농촌 마을에서는 말입니다. 일단은 건폐율에 보시면요, 이것의 건폐율을 좀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이것에 보시면 15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150%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상공업 쪽에서는 말입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 이것을 이제 120%까지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농촌 마을에 있는 방제지구 안에서 재예방 설치하면 건폐율의 150%를 시가지 용지 주상공업 쪽에서 재예방 설치하면 용적률의 120% 완화시켜준다. 이것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입니다. 계생자죠. 계생자. 바로 유보용도입니다. 유보용도에서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자연녹지입니다. 안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세운 그런 지역이 있다고 확인 딱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계획관리 지역은요. 보시면 이때 50%까지 그 다음에요. 어딥니까? 저기 자연녹지와 생산전 30%까지의 바로 건폐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것도 보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을 위해서 추가로 용적률 20% 더 올려줄 수 있다. 이 말도 보입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5번 사항도 아셔야 됩니다. 상업지역들과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또 주택 재건축, 또 도시환경 증산. 이건 정비사업 중에서도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증산. 이거하고 상업지역이란 요 비싼 땅 속에서 자기 땅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내어주면 비례하여서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또 5번에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땅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서 기부하면 그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까지 바로 규모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상시면 참 잘 뜨죠. 우리가 전국토가 다 도간 농장에 다 지정이 딱 되어 있다. 하지만요, 그 용도적인 아직까지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 확인 딱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요, 지정할 때까지 해당 그 지정 장소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제한한다. 이거고요. 또 어떤 곳은 지정되었는데 세분이 안 되었다랍니다. 세분 안 되었다. 그래서 세분될 수 있는 도시 지역들과 관리가 세분이 안 되었다랍니다. 그럼 세분할 때까지 도시 내에서 제일 센 제한 받는 보전 녹지에 준해서 관리는요, 보전 관리직에 준해서 행위제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꼭 확인하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도시지역 내에서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이 도시지역 안에서 적용하지 않는 어떤 조항이 있더라. 그래서 뭐냐 하니까요. 도시 내에서는 도로 옆에 건축할 수 없는 접도구역. 도시 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또 도시 안에서 농지 취득 증명 필요 없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필요 없다. 이건요, 필요 없는 것은 주상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에 있는 논에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랍니다. 하지만 녹지 가운데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등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용하는 그 농지 일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철도 등 공사를 할 때는요, 해당 밑바탕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 구역 제한은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관한 조항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번 상이 좀 어렵죠? 8번 상을 보겠습니다. 8번 상이 뭐냐 하니까요. 대지가 두 군데 이상의 토지에 걸쳐 있다랍니다. 걸쳐 있다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대지가 두 군데 토지에 중복될 수는 없지만 걸칠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걸칩니다. 이럴 때 걸칠 때 가장 그 토지에서 첫 번째 건축 제한, 건물 종류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한 필지로 이용한다. 땅을 분필하면 좋은데 분필 안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 되겠습니다. 요 표현이 딱 나오면요. 일단 건축 제한 방식은요. 일단 이렇게 합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간에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가 딱 보이면 더 넓은 쪽이 포함이 되어진 대지에 있는 용도에 따른다. 랍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쪽에 딱 보니까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 이쪽 딱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이 딱 포함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것이 300인데 일반 상업지역이 500이다. 랍니다. 그럼 800이 전부 다 더 넓은 쪽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맞춰서 건축 종류를 결정하면 된다. 좋은 혜택을 주겠죠. 다시 330제곱미터 이하인 땅이 딱 보이면 더 넓은 쪽이 포함이 되어진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항상 각각 주어진 면적에 비례하여서 가중 평균 한 값을 적용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 보시고요. 근데 요 건축 제한 방식을 적용할 때에도 보시면 이것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 대지인데 이 도로 따라 띠 모양 용도 지역이 구분이 딱 되면서 상업지역에 딱 걸쳐 있다. 이렇게 할 때는요. 평가 기준이 665에서 평가를 한다. 하는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와요. 두 번째는요. 자, 이 대지가 이제 어떤 미관지구, 미관지구입니다. 또 미관지구라든지 또는요, 요 장소가 무슨 고도지구 이렇게 걸치는 어떤 땅입니다. 땅인데, 건물 지을 때 이쪽은 미관, 고도 높이 제한 받습니다. 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 요 안에 건물을 딱 건축하면서 미관 고도에 걸치는 건물이 딱 탄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요 걸치는 건물 때문에 요 건물 전부 다는 미관 고도 제한 받습니다. 뿐 아니고 요 걸치는 건물 때문에 이 대지 전부가 다도 미관 고도지구 제한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방화지구. 자, 걸칩니다. 이게 방화지구예요. 방화지구. 방화지구에 딱 걸쳐 있는 대지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딱 건물 전 방화지구. 이쪽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을 딱 건축을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때는요, 걸치니까 요 걸치는 부분뿐 아니고 요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제한받습니다. 그런데요, 미관지구는 요 건물뿐 아니고 여기 나머지 대지 다 미관지구 제한받지만 방화지구는 나머지 대지는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아요. 걸치는 건물만 제한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걸치는 건물이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경계선 따라서 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둔다면 나머지 부분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 대지가 보니까요. 이제 자, 걸치는 것이 녹지입니다. 녹지에 딱 걸칩니다. 기타 장소에 또 걸치고 있습니다. 근데 녹지란 곳에 걸치면요. 요쪽 녹지는 항상 녹지로만 간다. 각각 또 이쪽은 조다.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취급합니다. 근데 이것이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 녹지가 포함이 되어진 이 토지가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녹지가 포함이 되어진 토지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넓은 데 붙인다. 그래서 원칙으로 갑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이것도 같이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사항들 제 카페 가시면요. 카페에 제가 그 계정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수업하실 내용이었습니다. 용도지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